자본 잠식. 그냥 딱 들어봐도 이제 뭔가 좋은 단어 같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그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자본 잠식이 되는 회사는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자본 잠식률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그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가 50억의 결손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본 잠식률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본 잠식률은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뺀 값에다가 다시 이제 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자본금, 자본 총계, 이들은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라는 친구가 불모지 땅에서 이제 반짝이는 구슬을 발견한다라는 의미의 지옥, 그 김밥 지옥이라는 상호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철수가 장사가 잘 되자 2호점, 3호점 사업 확장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랍니다. 이때 성훈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김밥 지옥 상호를 주식회사 김밥 지옥으로 바꾸면 내가 1억을 투자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철수 돈 1억과 성훈이 돈 1억을 합해서 이제 자본금 2억을 만들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자본금 2억을 가지고 주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액면가를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투자 자금 2억에다가 1,000원을 나누면 총 20만 주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철수 10만 주와 성훈이 10만 주. 그래서 지분율은 각각 50%로 이렇게 주주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올해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익잉여금인데요. 일단 이제 용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철수가 신기가 들렸는지 아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더 필요해서 귀가 이제 면도칼보다 얇다는 이제 대롱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투자를 권유하게 되죠. 그럼 철수는 대롱이 자금 1억 원을 받고 1억 원어치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요. 대롱이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철수와 성훈이처럼 똑같이 액면가 1,000원으로 저렴하게 발행해 줄 리가 없겠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대롱이한테는 액면가 1,000원이 아닌 그보다 비싼 2,000원에 발행을 해줍니다. 결국 대롱이는 이제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서 투자금 1억 원에다가 액면가 2,000원으로 나누면 자, 대롱이는 5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롱이 투자 자금으로 자본금을 증가시켰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롱이의 1억 원이 전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보세요. 이 5만 주에다가 원래 액면가인 1,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5천만 원이 나오죠. 대롱이는 1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은 바로 이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증자로 인한 수익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본금은 2억 5천이 되고 증자로 인한 자본 잉여가 5천, 그리고 사업 수익이 2천만 원이죠. 이렇게 자본 총계는 3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명의 지분을 한번 볼게요. 철수는 이제 40%, 성훈이도 40%, 대롱이의 지분은 이제 한 20%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철수와 성훈이의 지분율이 처음에 이제 50%에서 40%로 내려갔네요.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니까 기존 주주들은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회사가 승승장구 계속 잘 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철수가 돈 맛을 봐서 그런지 이제 맨날 놀러 다니느라 매장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건데요.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잘 안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져서 총 결손금이 한 1억이 되었다고 치면요. 결손이 나면은 이익잉여금에서 결손금으로 이게 단어가 바뀌어요. 회사가 결손이 날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잉여금으로 메우고 이제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자본금을 빼다가 메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이러한 상황을 자본이 잠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식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본 잠식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잠식률은요, 그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뺀 값에다가 다시 자본금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김밥 지옥의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자본 총계 2억 원을 빼면 5천만 원, 그리고 이걸 다시 자본금 2억 5천만 원으로 나누면 자본 잠식률이 20%가 나옵니다. 철수가 장사를 못해서 처음에 있던 자본금의 20%를 까먹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끝까지 한번 가보죠. 이제는 이제 결손금이 더욱 증가돼서 2억 원의 결손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자본 잠식률이 60%가 되겠죠. 이렇게 회사가 맨날 적자만 날 경우에는 잠식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까딱하다가는 이제 전액 자본 잠식이 날 지경인데요. 만약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였다면 어떨까요? 2년 연속 50% 이상 자본 잠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투자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자, 성훈이와 대롱이는 철수를 찾아가 항의합니다. 야, 난 애초부터 회사 이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니, 김밥 지옥이 뭐냐, 김밥 지옥이. 애초에 김밥 천당이라고 했으면 이사단이 안 나지 않았겠냐? 어떡할 거야, 내 돈? 회사가 골로 갈 지경에 이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실랑이 하고 있죠.
자, 결손금이 이제는 커져서 이제 자본 총계가 1억 원밖에 안 되네요. 철수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난 지금부터 감자라는 것을 실시해서 우리 회사를 아주 우량한 회사로 만들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자본금을 다 까먹고 있는 와중에 자본금을 더 없앤다고? 이건 무슨 말이죠? 일단 대롱이와 성운의 기가 팔랑팔랑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보통 이제 회사들은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 감자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자본금을 축소시켜서 재무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럼 이제 철수가 말한 감자라는 것을 한번 실시해 볼게요. 감자라도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3명 모두 시골에 감자 농사 지으러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주식회사 김밥지옥은 10대 1의 무상 감자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히 3명이 보유한 주식 또한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되겠죠. 감자는요, 자본금은 감소하더라도 자본 총계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안 맞잖아요. 자본 총계 1억 원을 맞춰야 되니까 어딘가에 넣어줘야 할 텐데요. 자본 잉여금에다가 2억 2,500만 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이 맞게 되었죠. 맞습니다. 이제 바로 감자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감자 차익이 생긴 건데요. 그 차액금을 자본 잉여금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자본금 2억 5천만 원에서 10대 1 감자를 실시하고 나면은 이제 2,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주식수는 총 25만 주에서 2만 5천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감자가 완료되었는데요. 감자를 완료해도 자본 총계에는 변함이 없죠. 자본금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때요? 감자 전과 비교해보면요. 현재는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감자라는 것을 하니까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서 재무적으로 아주 건전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이제 2,500만 원이고 감자를 해서 이제 감자 차익으로 잉여금이 2억 7,500만 원이 되었으니까 결손금 2억을 차감하더라도 자본 총계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자본 잠식은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성훈이와 대롱이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라면서 이제 셋이 소주 한 잔을 하러 갑니다. 주식회사 김밥지옥이 감자를 실시해서 수치상으로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철수와 성훈이 그리고 이제 대롱이는 원래는 한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투자금도 10분의 1로 대폭 줄어들었으니까요. 뭐 천지도 모르고 술모로 갔네요. 무상감자이기 때문에 자본금 축소로 인한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주주의 돈으로 기업의 손해를 메운 것이죠. 근데 어차피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투자금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이것을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는 겁니다. 자본 잠식 회사를 어느 누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보통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 좋을 경우에 이처럼 감자를 실시하고 나서 다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회사는 살리고 봐야 하니까요. 현재 이제 코로나 위기로 수익이 줄어들어서 이제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 잠식 들어간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시면요. 회사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요즘 핫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2년 9월 분기보고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연결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요.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자본 총계가 1,300억 원이 넘고요. 자본금이 3,7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본 잠식을 계산해 보면 65%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아시아나 항공도 향후 이제 상장 폐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감자를 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년 연속 50% 이상 자본 잠식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의 우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종목을 투자하실 때 그 차트 분석, 그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고려해서 분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을 여기저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 잠식 요건으로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 투자금 단 10원도 못 건집니다. 이코비지였습니다.